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스케치입니다. 오늘은 구소련 소비에트 연방의 1인 독재자 스탈린의 인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스탈린은 많은 사람을 숙청했는데 1937년에서부터 1938년까지 1년 사이에 95만 명에서 120만 명을 처형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공포 정치인데 공산당의 지침을 거부하거나 스탈린에 반대할 경우 처형된다는 공포심이 최초의 공산국을 지배했다고 합니다. 1937년 8월에서 1938년 11월 사이에는 하루 평균 1,500명가량이 총살 당했다고 합니다. 처형되지 않은 사람은 강제노동 수용소로 보내졌는데 이 기간에 강제노동 수용소의 수용인원은 12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20세기 최악의 독재자 이오시프 스탈린이 벌인 공포정치의 상징인 대숙청, 러시아말로 치스트카라고 합니다. 1920년대 적벽 내전 승리 이후 스탈린이 의욕을 갖고 추진한 농업 집단화와 공업화의 실패로 당내 반발에 몰리면서 이를 반격해 1인 지배를 공고히 해나가는 일련의 반대파 제거 작업 과정입니다. 대숙청 기간 중 내무인민위원회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소련 공산당의 비밀경찰은 게페우가 자행한 암살과 무자비한 처형, 시베리아 강제노동 수용소 행위 악명이 더 높습니다. 1953년 스탈린이 죽기 전까지 계속됐지만 그의 강기가 극에 달했던 1933년부터 1938년까지 숙청된 공산당원도 160여 명, 후일 소련 정부의 발표가 있었다지만 정확한 진상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방의 한 통계에 따르면 이 기간 700만에서 800만 명 정도의 민간인도 숙청 대상이 됐다고 합니다. 사진 이 얼굴이 스탈린의 얼굴입니다. 군 원수 계급자는 달고 있고 출생일이 1978년 12월 18일,出生지가 러시아 제국인 구루지아 현재 조지아입니다. 조지아 인민자치 식민지에서 태어났습니다. 사망일은 1953년 3월 5일 74세입니다. 정당에 가입한 게 보면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 그리고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 볼셰비키, 공산당 볼셰비키, 전 연방 공산당 볼셰비키, 소비에트 연방 공산당, 배우자는 에카테리나 또 나데주다라고 두 명이 이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왼쪽에 이 보는 사람이 공산주의를 창시한 레닌이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레닌이 뒤이어 1인 독재자 되간 스탈린입니다. 스탈린의 유년기를 보면 경력이 좋고 영민했던 그는 독서와 역사에 관심이 많았다. 체력이 강했다나 약체, 발육부진이었다는 정도 있었다. 엄청난 의지를 갖던 그는 일찍부터 본심을 갖추고 때를 기다리는 법을 터득했다. 비복수를 하는 카카스인의 전통대로 자기를 모욕한 자들에 대한 자기적인 복수를 꾀한 데 있어서 아무에게도 꺾이지 않을 집념을 키워나갔다. 아버지를 경멸하고 중화했던 그는 주변의 친구들도 원만하게 어울리지 못했다. 독실한 러시아 종교에 신저했던 어머니는 아들이 성직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랐다. 신앙심 깊고 영리한 스탈린은 어머니 기대와 바람대로 10살 때 교회 소학교에 입학했다고 합니다.
교회 소학교 시절인데 스탈린은 일찍부터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했다. 9살 때 그는 교회 소학교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구두 공장에 취직한 아버지가 어린 스탈린을 강제로 구두 공장에 취직시켜 돈을 벌게 하였다. 어머니는 지역 유주를 찾아다니며 호소하여 구두 공장에 찾아가 아들을 되찾아왔다. 어머니의 기대와 노력 덕에 스탈린은 성직자 교육을 계속 받을 수 있었다. 12살에 2마리의 말이 이끄는 마차에 치이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후 스탈린은 왼쪽 팔이 영구히 불구가 되었고 청년기 때는 비행도 면제될 정도였다. 발육 기준으로 키는 160cm를 약간 넘었다. 스탈린은 고리 시내에 있는 교회 학교에서 러시아 말을 배웠고 외부에서는 러시아 말을 사용했다. 그의 러시아어는 약간 불완전하여 항상 후음성이 조지어 액센트가 섞여 있었다고 한다. 15살 1894년 스탈린은 최고 성적으로 종교학교를 졸업하였다. 스탈린은 어렸을 때부터 총명하고 영리해서 공부를 잘했던 것 같습니다. 티플리스 신학교 시절 1894년 15살에 그는 장학금을 받고 조지아의 트리빌시에 소재한 트리빌시 신학교에 입학했다. 신학교 2학년 이후 카롤 마르크스, 플레하노프, 블라디미르 레닌 등의 공산주의 서적을 접하면서 종교와 민족보다는 마르크스주의를 중시하게 되었다. 동시에 제국주의와 종교적 질서에 대한 혁명을 꿈꾸게 되었다. 가정 환경이 어려웠음에도 재학 중 성적이 우수하여 장학을 받았다. 어릴 적부터 총명하고 공부를 잘해 뭔가 될상 싶은 입은 떡잎보다 안다고 어려부터 비범한 능력을 받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티플리스 신학교 시절입니다. 신학교 성적은 좋은 편이나 재학 중 그는 국제 공산주의 최고 이론가인 카롤 마르크스, 프리드리 엥겔스 등이 쓴 저서와 다른 금서들을 비밀리에 탐독하다가 신학교에서 그는 불량 학생으로 낙인받았고 비밀 결사 조직인 메사메 다시에 가담하기도 했다. 신학교 졸업 전 해인 1899년 말 스탈린은 기말고사 시험을 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티플리스 신학교에서 퇴학당했다. 신앙심이 깊었던 그의 어머니는 아들이 사제가 되기를 바랐으나 혁명가가 되기로 결심한 그는 어머니 뜻을 저버렸다. 신학교를 떠난 직후 스탈린은 레닌의 저작과 관련 서적을 폭넓게 읽었고 마르크스주의 혁명가가 되기로 결심했다. 청소년 시절에 공산주의 서적을 접하면서 공산주의 이념에 세뇌되어서 공산주의 혁명가 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노동활동과 혁명의 투신 20대 초반의 스탈린 1899년 12월 스탈린은 트리벨시 천문대에 채용되어 천문대 서기로 수개월간 근무했다. 조지아 유대인 재벌인 로스차일드 일가가 소유한 종이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다. 1900년 21살 때 지하 정치운동에 가담하였고 지하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했다. 1900년부터 노동운동가로 활동하면 그는 카카프스 지방의 주요 공단지대에서 노동자의 시위와 파업을 선동했으면 탁월한 얼면으로 노동자들을 시위에 앞섰다. 마치 대한민국 현재의 민노총과 비슷한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이때의 소비에트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민노총의 정치 파업이랑 비슷합니다. 노동자들을 시위에 앞세워 경찰과 유혈 충동을 벌이게 하는데 지나치게 예상을 보이면서 동료 공산주의 혁명가로부터 방어를 하겠다. 마치 대한민국의 민노총을 연상케 합니다. 그런 인간을 도구로 이용하려 든다는 비판을 받지만 제국 정부의 탄압으로 이러한 비난은 조직 내부의 단계를 저해한다는 논리로 대응했다고 합니다.
참 머리가 좋습니다. 계속해서 노동활동가 혁명의 투신 스탈린은 마르크스 혁명대인 러시아 사회민주당에 입당했고 그가 존경하고 탐독하던 블라디미르 레닌을 만났다. 1903년 러시아 사회민주당이 멘세비키파와 볼셰비키파로 분당되게 되자 스탈린은 보다 혁명운동에 적극적이고 공격적이었던 볼셰비키에 가담했다. 1902년 4월 23살부터 1903년 3월 24살까지 스탈린은 혁명활동을 하다가 7번이나 체포되어 투옥과 추방을 되풀이했다고 합니다. 1903년 레닌이 이끌던 볼셰비키당에 정식으로 입당했고 곧 차라의 비밀경찰이 추결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북한 김일성을 시켜 6.25 전쟁을 일으킨 범죄자 그 사람이 바로 스탈린이고 옆에서 젓가락으로 스탈린에게 먹을 거를 집어주는 김일성입니다. 두 독재자는 닮은 점이 많습니다. 그 닮은 점을 보면 스탈린, 김일성입니다. 공통점을 보면 아버지는 사업하는 사람이나 사업이 안되자 알코올 중독이 됐고 가족에게 포옹과 폭력을 휘둘렀다 합니다. 어머니는 독실한 그리스 종교 신자입니다. 김일성은 부모 모두 독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집안 형편이 가난하고 불행한 어린 시절, 일정강점기 어려운 지방 경제 공통점입니다. 청소년 시절을 보면 스탈린은 기말고사 시험을 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티플레스 신학교에서 퇴학당합니다. 김일성은 중국 길림 육문중학교 재학 중이던 2020년에 벌써 공산주의 운동에 가담했다가 퇴학당합니다. 이것도 학교에서 퇴학당한 것도 공통점입니다. 사회 영향을 보면 스탈린은 공산주의 이념에 쉽게 동화되어 사회민주노동에 가입, 자익활동을 했습니다. 김일성은 아버지가 공산주의자에게 피살된 뒤 어머니가 중국인과 재혼 후 몇 년 뒤 병으로 사망했는데 재혼한 어머니에 김일성이 기독교를 버리고 공산주의자로 돌변한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데 고전에 중학교 시절 벌써 공산주의 활동에 가담했다 퇴학당한 전례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조건 좀 약해 보입니다. 20대 시절입니다. 노동운동으로 시위와 파업을 선동, 사회주의 정치권으로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노총, 시위와 파업 선동을 하면 민노총을 연상케 합니다. 김일성은 중국 공산군에 입대 활동했고 나중에 소련군에 입대하여 소련군 장교로서 스탈린에 의해 북한 지도자로 등극했습니다. 김일성이가 무슨 보천보 전투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보천보는 그 순경함이 지키는 일본 순조가 지키는 지서를 습격했다는데 그걸 뭐 항의활동으로 과대 포장한 건 웃기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김일성은 항의활동을 한 게 없습니다. 1인 독재자, 스탈린 끝없는 권력 욕심, 무자비한 숙청, 6.25 전쟁을 뒤에서 조종했고 스탈린 후손들은 모두 불행한 삶을 살다 갔습니다. 김일성 끝없는 권력력, 공통점, 무자비한 숙청, 1인 독재를 하기 위해서 스탈린이나 김일성이나 무자비한 숙청으로 정직들을 제거했습니다. 김일성이 6.25 전쟁으로 대한민국 민족에 크나큰 고통을 안겨줬습니다. 김일성이 만일 후세 삶이 있다면 김일성은 아마 지옥에 갔을 겁니다. 북한 권력 세습을 체제를 확립해서 김일성의 아들 김정일, 그 다음에 다시 아들 김정은에게 권력이 넘어가 있습니다. 완전히 북한 권력은 왕조 세습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권력을 물려줍니다. 잔인하고 포악한 독재자란 공통점이 같습니다. 여러가지 공통점이 스탈린이나 김일성이나 공통점이 많습니다. 사실은 스탈린이 태어난 조지아입니다. 조지아. 여긴데
터키와 러시아 사이에 끼이는 조지아란 조그만 땅덩어리, 여기 조지아 국기고, 스탈린이 태어난 곳은 조지아입니다. 조지아에 태어나서 러시아로 들어간 다음에 러시아 사람을 수백 명을 무참하게 많이 학살하고 숙청했습니다. 스탈린은 1953년 3월 1일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그 뒤 나흘 만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스탈린은 1인 독재자가 된 뒤 수백만 명을 죽이고 마음껏 권력의 맛을 누렸지만 자신의 후손들은 쪼그라드는 삶을 살았었고 제 자신만 잘 먹고 잘 살아간 권력에 취한 이기적 독재자, 이런 독재자 다시 지구상에 태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내 덕에 소련은 차강이 날아야 돼. 태양이 돼. 스벨리나 스탈리나라고, 스탈린의 딸입니다. 스탈린의 세 자녀 중 하나뿐인 딸이었던 그가 2021년 11월 22일 아메리카 위스콘신주 사설 요양원에서 결장암으로 사망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28일 보도했습니다. 딸이 아버지를 평가하기를 아버지 스탈린은 매우 단순하고 무례하고 잔인한 사람이랍니다. 세상에는 자본주의자와 마르크스주의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이 있을 뿐이라고 믿게 됐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한 사람은 자기 아버지 스탈린이고 선한 사람이란 건 자유민주 세계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성으로 1인 권력자 스탈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서 감사합니다.